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과 국힘이 극으로 내달리는 이유. 윤석열과 국힘이 지금 완전히 극으로 내달리고 있어요. 이 국힘 쪽에서 당정일체다, 또 윤석열 명예 당대표,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국힘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국힘의 내부 구성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함께 파멸로 가고 있다. 이거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완전 심판하고 몰아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진정한 자유는 국민 주권이에요. 우리 헌법 정신은 국민 주권이고 진정한 보수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나 스위스도 그러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여서 충분히 당선할 수 있습니다. 당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도 욕심과 이기심에 빠지게 되면은 충분히 국민을 속여가지고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보수예요. 진짜 보수. 그래서 진짜 보수는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잘못된 이민청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수인데, 지금 이 가짜 보수들, 그 가짜 자유민주주의, 이 파시즘 세력들이 자유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자유의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제왕적 정치를 했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극으로 내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국힘이 극으로 내달리는 것은 지금 불안감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무당층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기들도 이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도저히 못 믿어가지고 해보니 진짜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과 국힘은 극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나방이 돼가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태경 뭐 이런 자들도 보면은 완전히 지금 정신 중심을 다 잃어버렸죠. 네, 그나마 저는 하태경이나 이준석, 또 유승민, 홍준표,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덜하지만 그나마 조금 바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보면은 이제 자기들 다 이제 권력 욕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엄청난 불안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이 대깨문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박근혜 탄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대깨문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은 문재인 바들을 통해서 아주 편한 지금 퇴임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박근혜, 이명박 때려잡고 그리고 감옥 갔고 둘이, 그리고 자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고 지금 박근혜 세력, 이명박 세력들이 아직도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지. 여기에다가 또 이준석이 내쫓겨지면서 본인의 막 녹취록이 터지지 하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의 불안감이 아주 극도화되고 있다. 김건희도 불안하고 자기 엄마가 구속되고 오빠가 기소되고 하면서 이 칼날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불안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국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권형 국민 주권제를 하겠습니다.
분권형 직접 민주제를 하겠습니다.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바람. 이제는 정치를 소수가 지배하는 과도 정치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로 가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거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불안감이, 그 윤석열, 김건희 떨거지들, 그 족속들이 같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경향신문에 보면은 가짜뉴스인가 이게 이럴 정도인데, 신원식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겸직한다라는 거죠. 또 저 국방부 장관을. 이거 삼권분립 위반인데, 네, 그래서 신원식이 문재인 뭐가지 따는 거는 시간 문제,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모세다, 문재인 전 대통령엔 간첩을 지칭했다, 정강훈 목사 태극기 집회에 참석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정강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극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정강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굉장히 이 정치와 종교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간첩지청, 문재인이 잘못한 것들은 다 밝혀내야 돼요. 네, 그래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고 죄가 있는 부분들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속하게 전개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듯 하든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직 뭐 증명되지 않은 걸 가지고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 극단적인 발언이죠. 일단은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승만, 박정희는 모세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는 반공한 거 당시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공산화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쟁 재발 방지를 했던 거, 이거는 참 잘한 거야. 근데 4.19 혁명으로 하야하고 망명하고 부끄럽잖아요, 부정선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헌법을 2번씩이나 바꿔가지고 독재를 전개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부끄러운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그 사람의 잘한 점과 나쁘게 한 점, 공과 가를 따져서 분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거나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상 경제부흥이라든지 또는 자주국방을 전개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참 잘했다. 근데 독재한 거는 부끄러워요. 그거는. 네, 그 유신 만들어 가지고 막 제왕적 정치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측근한테 총 맞아 이 서거하는 사태가 나온 것은 우리 역사에 아주 창피한 역사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공과 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원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원식이 상당히 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지금 SBS 뉴스에 보면은 김기현이 자우림 김유나의 개념 연예인,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이렇게 오염수 방류 비판 발언을 직격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85%, 80%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의 탄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김기현 스스로 완전히 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철규 12.12 전두환 쿠데타 말하는 거죠. 옹호한 신원식도 추천. 이 전두환의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박정희의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시 그 민주당이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정희도 변한 거죠.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출마해버렸고, 또 계속 헌법을 바꿔나가면서 계속 자기들이 권력을 탐한 모습, 오죽하면은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거하면서 전개했던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 행위다,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두환의 이 쿠데타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홍범도 우리의 적은 공산당원 발표, 신원식 홍범도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부분이다. 일본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헌신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부분이다. 당대에 이 소련 이놈들이 미국이 끌어들인 거예요. 미국이 끌어들여서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소련을 끌어들인 게 미국인 거예요. 미국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얄타 회담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같이 두들겨 패자. 그런 정황이었어요. 당대 상황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그 미국 때문에 결국에는 남북한이 분할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만주를 점령하고 이 지금 북쪽을 점령하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이렇게 큰일 나겠다, 이거 다 소련한테 먹히겠다, 그러니까 우리 38도선을 긋자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38선이 거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은 소련이, 남은 이 미국이 해가지고 미소 군정 시대를 지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순신 장군도 조선에 일본에 맞서 싸웠죠. 누구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 지금 당시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라는 부분도 또한 독립을 위한 당시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면 미국을 욕을 해야 돼요. 왜 당연히 욕을 먹어야지. 왜 소련 이 개자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왜 이 나라를 이 분할시키냐. 그리고 또 김일성 이 개 같은 놈이 왜 그냥 소련 스탈린한테 붙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게끔 전개하게 된 모든 근원의 상황에 미국이 소련 이놈들을 끌어들인 거, 이것을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냉철하게. 네, 김진홍 국고로 정율성 기념관 말도 안 된다. 이게 동의합니다. 정율성은 안 되는 거야. 정율성은 북한 인민군이나 중국 인민군을 위한 군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장 이거는 철회시켜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이전까지 들고 나온 수구 세력들, 지금 이 김기현이나 이 지금 나경원이, 나는 이 나경원이가 저출산 고령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나서가지고 내가 좀 응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거 보면은 이 사적인 아주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이 김기현도 마찬가지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간 거고, 이순신 세종대왕 동성까지 이전시켜가지고 지금 광화문 광장을 이제 자기들의 이념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 김일성이 이놈들 잘하죠, 그런 짓들. 김일성 광장 만들고 또 저 공산주의 국가 가보면은 그냥 광장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다음은 이순신. 네, 당정 참석 보수단체 출범식에서
세종 이순신상 문제를 못 느끼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프레시 안에서. 이게 지금 계속 극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이 불안함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목을 신원식 국방장관, 네, 이게 정강훈과도 이렇게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마산 지원도 기각해요. 법원들이 그나마 지금 양심의 판결을 내고 있는 거고, 독도 홍보 예산 쏟아붓는 일본, 우리나라는 대해 삭감하고 있다. SBS에서 전했고요. 네, 일본 외교부인가 정부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이 경향신문에서 보도했는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사실 왜곡이다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는 정황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군함도 문제, 군함도 조선인 학대는 없었다. 유네스코 재평가 앞두고서 반성 없는 일본, 심각한 문제죠. 네,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미 국방부 일본해가 공식 표기, 서경덕 교수가 이제 항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 이게 뭐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막 그랬잖아요. 오염수.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니네 입으로 니네가 깨끗했다 그랬는데 뭐 수출 확대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불안감, 그리고 국힘 떨거지들의 불안감이 극으로 내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계엄령 선포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터질 수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히틀러의 전쟁, 또 무솔린이라든지 일본 군국주의, 이들의 전쟁 상황들 보세요. 항상 처음에는 파시즘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내 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성과 합리는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냥 정신적인 마비를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정황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한반도 터지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리고 미국도 전쟁 특수를 누리고 한반도만 개박살 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 저놈을 분명히 인권과 민주화의 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이거를 아주 그 균형 외교를 통해서 저놈들을 압박해 나가고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인권을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체 핵무장을 해가지고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지금 윤석열 국힘은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도 아니라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게 파시즘. 네, 아주 그냥 그 악랄한 파시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 자유시민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